반갑습니다. 전투주식 TV입니다. 오늘은 2021년 7월 28일 수요일입니다. 현재 시각 오후 6시 5분 지나고 있습니다. 먼저 제가 가져온 뉴스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규 확진자 수가 1896명으로 역대 최다치를 기록했다는 뉴스입니다. 여름 휴가철이기도 하고 델타 변이 바이러스 확산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신규 확진자 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1900명 가까이 와 있고 앞으로 신규 확진자가 2000명을 넘어설지 그 수치를 예의주시하면서 이 시장 테마주들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2000명이 늘어나지 않고 신규 확진자 수가 다시 줄어들기를 희망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우리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우리나라 증시에서 코로나 테마주가 다시 한번 순환매가 돌 수 있다는 거 생각을 하고 관찰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밤이죠. 미국 FOMC 회의가 열리는데 이것 때문에 미국 증시도 전일 관망하는, 좀 하락하는 추세를 좀 보였고요. 우리나라 증시도 오늘 이런 부분 영향을 좀 받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시장에서 호재, 악재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고 또 상승할 수 있는 힘을 저해하는 요소들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요소들이 어떻게 작용하는지는 시장에 맡겨야 될 것이고 우리는 그런 상황에 적절히 대응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계속 언급해드리는 뉴스입니다. 중국에 규제 리스크가 있다고 말씀드렸었죠. 그런 부분 때문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틀 전부터 조금씩 그런 부분 영향을 받고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이 규제 리스크가 지속적으로 이어질 거라고 보진 않고 있습니다. 어쨌든 결국에는 이런 리스크가 어느 정도 익숙하게 느껴지고 또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이런 중국 규제 리스크로 인해서 아시아 증시도 하락하는 그런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이것이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생각되진 않고요. 하지만 이런 흐름이 있다는 것, 이런 이슈가 있다는 것도 항상 인지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계속 말씀드렸던 최근에 제가 영상에서도 지속적으로 보시는 테마 여러 개 말씀드렸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원전 테마죠. 대선을 앞두고 있는 우리나라 그리고 원전 관련돼서 최근 여름에도 전력난 부분 때문에 원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관심이 많이 갔었죠. 앞으로도 우리나라 대선 앞두고도 원전 관련된 언급은 계속 나올 것이다. 탈원전 정책이 어떻다, 탈원전 정책이 옳다 그르다는 걸 떠나서 앞으로도 우리 주식시장에 있어서 원전이라는 이슈는 계속 반복해서 나올 것이기 때문에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는 원전 관련 테마주들 지속적으로 관찰해야 될 것 같고요. 어떤 박스권에서 지지받는 가격대 내려와 있다면 철저한 계획을 세우시고 1차 매수할 수 있는 그런 타점이 분명히 나오는 종목들이 꽤 보입니다. 그런 흐름 관심 있게 보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미국과 중국의 분쟁,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도 예전부터 계속 말씀드렸었죠. 최근에는 중국의 미국의 회담이 있었는데 이런 회담에서도 중국에서 굉장히 좀 격하게 반응을 보였다. 그런 부분도 뉴스로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미국, 중국 분쟁 관련 테마주들이 시세를 당장 보이고 있지는 않지만 계속 지속적으로 볼 수 있는 테마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도 또 저점에서 관심 있는 종목들 분할해서 또 철저한 계획을 세우시고 한번 투자를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들고요. 어제 이어서 이 로이터 외신에서 남북한 정상회담 개최 논의 중이다 라는 뉴스가 좀 나오면서 오후쯤에 이 대북주 관련해서 시세가 좀 나왔었죠. 그런데 이런 뉴스 조심해야 된다고 어제 뉴스도 말씀드렸었는데 청와대에서는 이 외신 보도를 부인했다. 개최 논의한 바 없다 라고 하면서 또 꼬리를 달고 내려왔었어요. 테마주들이. 그만큼 뉴스 매매 좋죠. 뉴스 매매도 빠르게 대응한다면 충분히 또 빠르게 큰 수익을 거둘 수 있지만 이런 뉴스 사실무근이다, 부인한다라는 뉴스가 나올 수 있다는 것도 염두를 해두셔야 된다라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오늘 시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인데요. 코스피는 음봉으로 내려오다가 정말 다행스럽게도 오후 2시부터 빠르게 말아올리면서 0.13% 어제
종가 포인트 대비 0.13% 상승하면서 3236포인트로 마감을 했고요. 괜찮은 그나마 선방하는 모습, 아직 완전히 안정적인 모습은 아니지만 그래도 아래쪽 바닥 구간을 잘 지지받고 바닥을 다지는 모습을 보여주는 오늘 하루라고 생각이 듭니다. 장막판에 수급이 들어오면서 강하게 올리는 모습, 그나마 다행이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물론 멀리 봤을 때는 살짝 불안불안하긴 합니다. 아직은 아직 이 하락 추세로 갈지 위로 올라갈지 방향성을 아직 결정하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 예의주시하면서 우리가 이 흐름을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코스닥을 좀 보겠습니다. 코스닥은 오히려 코스피보다는 좀 좋지 않은 모습을 보였어요. 오히려 1% 가까이 하락을 하면서 1035포인트로 마감을 했고요. 개파락을 해서 물론 장중에 올라가서 유지할 줄 알았지만 천천히 흘러내리고 코스피에 비해서 아래쪽 빠진 이후에 빠르게 반등하지 못하고 살짝 약간 꼬리를 달면서만 올라왔습니다. 지금 코스피에 비하면 코스닥은 오늘 좋진 않았고 또 지금 최근 추세에서 상승하는 추세를 잘 만들어주고 유지를 해주고 왔었지만 오늘 기점으로 살짝 방향성을 이제 아래로 갈지 횡보를 할지 아니면 다시 반등을 할지 이 세 가지 방향성을 주는 오늘 종합지수 포인트를 만들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내일 다시 반등을 해서 올라와 준다면 다시 상승 추세로 이어갈 수 있겠지만 그러지 않는다면 횡보하거나 아니면 아래쪽으로 좀 더 빠질 수 있는 그런 여지를 남겨두는 그런 하루였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시장 개인이 코스피 코스닥 3,800억, 3,900억 가까이 순매수를 했고요. 외국인은 선물 시장에서 오히려 순매수를 해줬습니다. 현물 시장은 순매도 했고 기관은 코스피 시장에서 순매수, 특히 금융투자가 4천억 가까이 또 순매수 해줬다는 거. 수급적인 부분에 있어서 일방적으로 어느 개인이 모두 순매수를 한다거나 아니면 외국기관이 또 순매수 한다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좀 혼조세를 보이는 모습, 이 수급적인 부분을 봐서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특징적인 부분은 신규 상장주들이 동반해서 좀 오비고라든지 과거에 있었던 아모센스 그런 종목들 있죠. 오비고라든지 아모센스 신규 상장주들이 동반해서 수급이 좀 들어온 그런 시간대가 있었고요. 그리고 대북주 테마주들도 수급이 들어왔다가 또 청와대 사실 무건 얘기 나오면서 좀 꼴이 빠졌고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내일 가장 중요한 것은 코로나 일일 확진자 신규 확진자 수 봐야 될 것 같아요. 신규 확진자 수에 따라서 내일 아마 코로나 테마주들 또 한번 반응을 올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제가 내일 볼 수 있는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CTK부터 DB까지는 단타나 스크래핑으로 내일 오전 9시에서 9시 30분 사이에 볼 수 있는 종목들이고요. 아모센스부터 상보까지는 단기 스윙이나 데이 트레이딩 할 수 있는 종목들로 골라놨습니다. 단기 스윙은 거래량이 없더라도 수급적인 부분 그리고 일봉상 차트 흐름 그리고 재료란 뉴스 살펴보시면서 저점에서 천천히 계획을 세우시면서 철저한 계획 하에 즉 그 철저한 계획 하에는 손절가도 당연히 포함되어야 됩니다. 철저한 계획 안에 또 본인의 전재산이 몰빵해서도 안 됩니다. 적절한 투자금 배분을 하셔서 철저한 계획 하에 저점에서 1차 매수 소액 비중으로 일단 1차 매수 들어갈 수 있는 종목들 분명히 있고요. 또 데이 트레이딩 하시기 위해서는 그 종목이 평소 거래량과 다른 거래량이 들어오고 또 수급적인 부분 재료 뉴스 같이 터져줄 때 그때 철저한 또 계획으로 분봉상 당일 분봉상 흐름을 통해서 데이 트레이딩 한다면 수익 가능성이 높다는 걸 매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영상 아래쪽에 설명란에 다 종목명을 기재해 놓을 것이고요. 오늘 살펴볼 종목들 내일 빠르게 살펴볼 수 있는 종목들 부분 말씀드리면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CTK인데요. CTK는 오늘 상한가에 들어갔습니다. 거래도 굉장히 준수하게 좀 들어왔고요. 물론 과거에 아래쪽 위쪽 구간 27,935원 그 다음에 아래쪽에 좀 위쪽에 매물이 또 있긴 하지만 최근에는 하락 추세에서 상승하는 흐름을 만들어 주다가 갭을 띄우면서 오늘 상한가에 들어갔고요. 거래량도 역대급 거래량이죠. 이 종목 특성상 역대급 거래량 들어오면서 상한가 들어갔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시장 이런 흐름에서도 불구하고 상한가 들어갔고 특히 코스닥이 시장이 안 좋았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코스닥 종목인 이 CTK가 강하게 상한가 들어갔기 때문에 내일 관심 있게 볼 계획입니다.
중요한 가격대를 마주치면서 종가를 마감을 했고요. 당연히 상한가니까 그 상한가 자리가 중요한 가격대 마감을 했고, 이 위쪽 구간 13,000원 부근대까지 올라가면서 돌파할 수 있을지, 그 가운데 구간에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구간이 있는지 살펴보면서 단타 스크래핑으로 내일 한번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이 MK전자인데요. MK전자 지금 보시면 과거에 만들었던 그런 흐름에서 최근에 강하게 치고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역사상 신고가를 이제 달성한 상태고요. 오늘도 거래 잘 들어오면서 상승했다가 최근에 상승했다가 조정을 보이고 15,000원대 잘 지지를 받고 오늘 거래가 들어오면서 급등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2만원대까지 좀 더 올라가기를 개인적으로 희망을 하고요. 오늘 상승한 이유가 뉴스가 있었죠. 오늘 보시면 삼성 SDI 실리콘 응급제 신규 저달처 후보가 됐다는 소식에 오늘 강하게 들어갔습니다. 후보가 됐다는 거죠. 신규 조달처가 확정된다면 더 크게 상승할 수도 있고요. 하지만 후보가 됐다는 소식 때문에 오늘 또 크게 상승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 인지를 해두시고 계신다면 매매하시는데 또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내일 저도 단타 스크래핑으로 장 초반에 수급이 들어올 때 단타 스크래핑 한번 노려볼 계획이고, 그렇지 않는다 하더라도 앞으로 그 재료가 그 뉴스 재료가 살아있는 한 단기 스윙으로도 노려볼 수 있는 종목이 될 거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계속 지속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바이오니아, 최근에 상승을 하고 위쪽 구간에서 등락을 계속 보이고 있는데요. 지금 시간의 단일가에서 39,600원, 약 8.49% 상승하면서 마감했습니다. 39,600원이라면 이제 위쪽 구간이죠. 내일 시장 개파락을 하지 않고 이 시간의 단일가 상승분을 잘 유지해주면서 올라가 준다면, 갭을 띄운다면 4만원대 위쪽도 시작할 수도 있겠죠. 그렇다면 또 한번 강하게 치고 올라가는 종목이 될 수 있겠다 생각이 들어서 바이오니아 가져봤고요. 다음으로 가온미디어도 지금 시간의 단일가에서 상한가에 들어갔습니다. 13,850원인데요 14,000원대를 근접해 있죠. 내일 또 시장이 좀 괜찮고 또 이 종목도 시간의 단일가 상승분을 힘입어 갭을 띄워서 시작한다면 단기 고점인 15,000원대, 14,000원에서 15,000원 사이에서 등락을 보이면서 한번 타점을 주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요. 일단 가온미디어도 가져와봤습니다. 물론 애초에 15,000원 위쪽으로 시작하면서 초과를 시작한다면 더 강한 상승도 가능할 수도 있겠죠. 다음으로 티온바이오인데요. 티온바이오도 지금 시간에서 상한가에 들어왔습니다. 과거에 상승했다가 빠지는 모습, 최근에 추세를 올렸다가 살짝 조정을 받고 있는데 22,000원 잘 지지해주다가 오늘 시간에 다니까 25,100원에 끝났기 때문에 내일 역시 이 종목도 시간에 다니까 상승분을 유지해주면서 갭을 띄우면서 시작한다면 또 괜찮은 자리에서 시작할 때 수급이 또 들어올 수 있고, 앞에 매물대들도 어떻게 소화하는지를 따라서 흐름을 보면서 단타 스크래핑도 충분히 가능하다. 그래서 티움바이오도 가져와 봤고요. 하지만 바이오 종목이고 이 종목 과거에 제가 매매했을 때 특성상 갭을 띄워놓고 음봉으로 내려오거나 아니면 갭을 띄워놓고 흐지부지 하면서 흘러내리는 경우도 꽤 있었기 때문에 특히 좀 조심해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성정보는 이제 지금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아까 1,900명 가까이 육박을 했죠. 내일 신규 확진자가 늘어난다면 인성정보나 재택근무 관련 테마주들 또는 여러가지 원기업 의료, 재택근무, 음압병실 관련 테마주들도 한번 추가적인 시세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관심 종목에 넣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DB라는 종목인데요. DB도 최근에 크게 상승했다가 기간 조정을 잘 받고요. 오늘 한번 꼬리를 달면서 내려오긴 했지만 중요한 자리를 한번 돌파를 해줬습니다. 이 흐름이 계속 이어진다면 추가적인 상승도 충분히 가능하다. 그런 흐름을 만들어낼 여지가 있기 때문에 지금 저점을 높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DB도 내일 한번 수급이 들어올지, 오늘 들어온 거 이상으로 수급이 들어온다면 단타 스크래핑으로 노려볼 계획이고요. 그렇지 않고 현재 저는 실제로 매매하진 않지만 이 종목도 단기 스윙으로 충분히 지금 타점을 주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향, 실제 매매하든 아니면 학습으로 바라보든 그런 관심 종목에 넣고 지속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신규 상승주 오늘 여러 종목들이 일제히 또 수급이 들어왔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아모센스죠. 지금 올랐다가 빠졌다가 상장일의 시초가를 잘 지켜주고, 자 보이시죠? 상장일의 시초가를 잘 지켜주고 지지를 잘 받고 올라오기 때문에 강하게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상장일 시초가를 이탈했다면 아래쪽 빠질 가능성 충분히 높기 때문에
혹시나 뭐 홀딩하고 계신 분들은 만약 제가 홀딩하고 있었다면 상장일 시초가 이탈한다면 바로 손절을 했을 겁니다. 하지만 상장일 시초가 잘 지지해줬고 지금 올라오기 때문에 앞으로 이 종목 흐름 단기 고점 2150원을 뚫어낼지 아니면 다시 이 가운데 이 박스권에서 움직여줄지 관심 있게 보면서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비고도 오늘 계속 상승을 했죠. 최근에 상승하고 있는 종목이고 딜리도 지금 저점 지지를 잘 받고 2,500원대 잘 지지를 받고 오늘 급등을 했습니다. 이 종목도 지금 이 2,500원과 3,000원, 3,200원 사이 넓게 보면 이 구간에서 지금 박스를 만들면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종목 거래가 지금 계속 들어오고 있는 모습은 인상 깊고 당장 빠지지 않을 가능성이 더 높아 보입니다. 당장은 이 구간에서 주가가 놀아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종목도 관심 있게 또 단기 수익이든 데이 트레이딩이든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종목들은 중복되는 종목이라서 말씀드리진 않을 거고요. 여러분도 이 종목명 제가 기재해 놨으니까 설명란에 차트를 돌려보시면서 공부하는 시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고요. 코로나 확진 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구독자분들 건강관리 항상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투주식TV였습니다.